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박소연입니다. 1월 16일 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네 번째 정치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622조 원의 규모로 경기 남부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총 364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전후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70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설 민생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고물가, 고금리 속에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은 한 번 더 유예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라고 선언한 김 위원장이 이번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헌법 개정을 언급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번째 정치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사실상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치개혁안 기준으로 네 번째 방안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석을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평택과 화성, 용인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데 아우르는 개념으로 지난해 발표됐습니다. 메가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메가클러스터에서 2030년이면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또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운영으로 65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총 364만 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인프라 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를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용인 클러스터 한 곳만 수도권 전체 전력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넘어야 합니다. 정부가 설 연휴 전후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70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전체 채용 인원인 117만여 명의 60%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월 중 노인 일자리 63만 명, 자활사업 4만 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만 5천 명 등을 채용합니다. 이를 포함해 1분기 내에 올해 전체의 90%인 105만 5천 명을, 상반기까지는 97%인 114만 2천 명 이상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늘 설 민생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물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60%를 할인하고 설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설 물가 안전 대책으로 사과 등 16대 성수품을 25만 7천만 톤 집중 공급하고 농축산물 할인도 840억 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설 전후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고령층과 취약계층 70만 명 이상을 조기 채용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 수준인 39조 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합니다. 올해는 기존 6월뿐 아니라 2월도 여행 가는 달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20만 장을 순차 배포하고 교통 할인도 지원합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은 무료고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면 최대 30% 할인해줍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주적임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토 조항을 반영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점을 조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헌법에 있는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남기구도 대폭 정리했습니다. 남북회담과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해오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이 폐지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경의선의 완전 단절과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그간 밝혀온 대남 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대남기구를 정리하고 헌법의 적대국가 관계를 명시키로 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4분기 생필품 평균 가격이 6.2%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품목 중 아이스크림의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해 4분기 생활필수품 39개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39개 품목 중 35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는데 해당 품목의 평균 가격 상승률은 7.1%였습니다. 상승률을 품목별로 보면 아이스크림이 2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설탕 18.8% 등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이스크림, 케첩, 어묵 등 7개 품목은 지난해 단행된 가격 인상의 영향이 지속하고 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나란히 승전골을 올린 우승 후보들이 트로피를 향해 무난하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15일 카타르 알라이안의 자신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바레인을 3대1로 제압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23위인 한국은 한 수 아래 바레인을 상대로 70%가 넘는 공 점유율을 바탕으로 슈팅, 유효 슈팅 등에서 압도적인 전력차를 보여주며 승리를 낚았습니다. 호화 라인업을 내세운 한국이 1960년 제2회 대회 우승 이후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등극을 공언했지만 아시아의 축구 강국 일본, 이란, 호주도 트로피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승 후보로 꼽히는 네 국가는 나란히 조별리그 1차전에서 2골차 이상 승리를 가져가며 우승을 향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대구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수도권과 충청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인천, 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세종과 충남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